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3일 아침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이었고요. 장이 끝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 상승세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했죠.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에 6.0%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가 줄어서 5.0%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시장 예상치가 나왔어요. 5.0%예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시장 예상치가 5.1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5에서 5.2 사이가 여러 개가 나왔었어요. 5.0도 있었고 5.1도 있었고 5.1도 있었는데 5.0이 나오니까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장 초반에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질 때는요. 나스닥하고 다우가 2% 3% 갔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제는요 0.8%? 제 기억으로 시작할 때 0.8% 이상 못 갔어요. 그러다가 바로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근원 CP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와 음료수 가격을 제외한 거는요 5.6이에요. 전업이 5.5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근원 CPI는 안 내려온 거죠. 그러면 거기 에너지가 CPI를 내려오게 한 아주 근거적인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본다면 지금 원유 가격이 평당가가 10불 이상 올라왔어요. 며칠 사이에. 어저께 82불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다시 올랐기 때문에 다음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10% 이상 올라와 버리면 83불에 끝났거든요. 83불에 10불 이상 올라와서 87불이 넘어가 버리면 100불이 와요.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뭐 80불을 다시 내려올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절대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내려오지 못합니다. 절대란 말은 빼고요. 내려오지 못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본다면은 에너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하는 4월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어저께도 이달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에너지 음료수 제외한 게 5.6이라면 지난달에 5.5 그보다 높은 상태라면 에너지가 더 포함된 상태에서 다음 달에는 6이 넘어갈 확률이 높죠. 6.5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평당가가 75불이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게 약 70불 정도 한 5불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0불이면 1% 이상 더 오른다는 얘기하고 다른가 6.5 이상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인플레이션은 유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가의 상승이 연준 의원들의 어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예상치보다 낮게다. 예상치 뭐 그보다 약간 낮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장 초반에 이끌었는데 주가 하락하게 된 것은 FOMC 의사록에 있었어요. 영준의 그 경제팀이 그 경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기부터 완만한 침체가 오고 이후 2년간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를 후반기 이후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일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는 못하고 침체가 더 가속화됐다가 기다려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침체가 더 와서 그 침체가 인플레이션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확률이 높죠. 근데 유가가 뛰어버리면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죠.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감산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오펙 플러스에서 또 감산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 못 내려오게. 그게 아마 그들이 원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 부분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하락하게 됐던 그런 이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토마스 파킨 그 리치먼드 연원 총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또 더 긴축을 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좀 더 시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월 뭐 금리 인상 0.25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7%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5 정도에서 멈추네요. 멈추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그 사이에
원유 가격이 더 뛰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원유 가격이 100불까지 가버리면 이제 연준은 멘붕 빠지겠죠. 멘붕이 인플레이션 올라오고 침체도 같이 와버리니까 이제 금리 인하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저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원유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가 좀 내려갈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는 딱 하나 남았죠. 감산. 이것만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감산이 없다면 뭐 80불대에서 싸움을 하겠지만 감산을 또 한 번씩 나면 순식간에 100불 가는 거는 일도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어떤 요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생각과 맞아 떨어진다면 분명히 감산을 이달이나 5월 초에 또 한 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개인적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일부터 은행주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F에서는 경착륙을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과 좀 달라요. 미국 지금 자네 넬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착륙이 없이 뭐 괜찮다, 미국 경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저께 IMF는 경착륙 경고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외인데요. 어쨌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어저께 나스닥 0.85%, 다우 0.1% 하락을 했죠. 그렇죠?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어저께 장중에 0.63%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수 9에서 8 내렸을 때 막 난리 났었는데 그건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0.85% 그쵸? 0.85% 빠졌다가 0.96% 빠졌다가 0.85%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유가 얘기를 했었는데 유가는 이제 계속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가가 이제 향후 이 미국 시장의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란 거예요. 보세요. 유가가 뛰어버렸죠? 이제 이거 돌파하면 끝나는데 이 월봉이 되게 중요한데 월봉 지금 5월선이 얼마냐면 25월선이요. 86불 96센트예요. 그러니까 87불 넘어가면 게임 종료가 되거든요. 새로운 파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돌파되면 새로운 파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87불로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다 돌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90으로 보면 91불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월봉 87불이 돌파되면요. 주봉의 91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태로서는 이 원유회가 새로운 고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중요편 돌파 시도 중 이것도 진짜 원유하고 비슷한데요. 이 원달러를 저는 계속 보잖아요. 주가 오르고 원달러도 오르는데 뭔 상관이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반영을 합니다. 예, 분명히 반영을 하는데요. 그 반영 시점이 언젠지의 싸움이에요. 저는 과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반영을 하더라.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반영 안 했잖아요. 1325원 70전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1323원인가 4원에 끝났어요. 제 기억으로요. 1323원 24원에 끝나는데 지금 얘가 이 201선을 지난번에 보시면 여기서 200선 한번 돌파를 했었고 두 번 돌파했는데 120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120선 돌파하고 다시 200선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주선을 넘었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1330원 돌파 시도가 있는지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그동안 국내 상승장은 결국 뭐 삼성전자 이벤트와 에코프로의 삼형제 이벤트에 맞춰서 움직인 거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와 원달러가 결국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IMF 경고. 이게 이제 미국 경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작년 7월 이후로 4번을 내렸어요. 4번을. 그래서 1.5%.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수출이 좀 많이 낮아졌죠. 수출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거든요.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 감산의 이슈가 이런 이슈들을 다 막은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제 과거 기억으로는 1년에 한 번 내리기도 힘들어요. 조정이.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이 제 기억으로 많은 게 2번이었고 한 번 이상 없었거든요. 근데 벌써 작년 7월 이후로 딱 9개월 정도 됐나요? 9개월 동안 4번 내렸다는 것은 이거를 좋게만 보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IMF 경고가 오늘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한번 보시라 말씀하는 뜻으로 이거를 올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